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스웍스의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정승혁 사장입니다. 저는 매틀랩의 많은 제품 중에 FPGA와 SoC 관련된 제품군의 기술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무선 통신, 레이더, 영상 처리, 딥러닝을 위한 FPGA 및 SoC 개발이라는 주제로 해서 두 번째 세션, 영상 처리 및 딥러닝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처리를 위한 FPGA 및 SoC 개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ADAS 어플리케이션 예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화면 좌측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요. 도로 위에 움푹패인 포트홀과 같은 부분을 디텍션을 하고 차량과 해당 포트홀 간의 여러 가지 정보를 계산한 다음에 차량이 해당 포트홀을 지나갈 때 댐퍼를 조절해서 조금 더 위험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승객에게 알림을 한다든지 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취득을 해야 되는 거겠죠. 취득하고 카메라 안에서 포트홀의 후보가 되는 여러 가지 포지션들을 전처리를 통해 검증해 낼 겁니다. 보통 이러한 작업들은 이제 계산 집약적이고 반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FPGA 하드웨어상에서 수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얻어진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가 어떤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한 액션을 하는 부분은 주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서 수행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매틀랩 기반으로 구현한다고 봤을 때요. 매틀랩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자원이 풍부한 PC상에서 이런 프레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처리를 하게 되죠. 주로 영상 처리와 관련된 작업들이기 때문에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아니면 컴퓨터 비전 툴박스의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서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하드웨어 특히나 FPGA 상에서 구현을 위해서는요. 이런 프레임 기반의 영상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픽셀 기반의 영상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베디드 하드웨어는 뭐 메모리나 아니면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나 버퍼의 양들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 기반의 영상 처리를 한 번에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고 화면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라인의 픽셀들을 버퍼에 저장해 놓고 필터를 이용해서 필터링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영상 처리 전문이신 이미지나 비디오 쪽의 개발자들은 프레임 기반으로 매틀랩에서 개발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드웨어상에서 구현해야 되는 FPGA 엔지니어들은 이런 픽셀 기반의 처리를 수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화면 중앙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알고리즘과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하시는 엔지니어 간의 의사소통은 보통 문서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사람의 구두나 아니면 사람의 개발적인 경험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심리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 다른 두 도메인의 지식을 가진 엔지니어가 손쉽게 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비전 HDL 툴박스라는 제품에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 픽셀 레벨의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 또 HDL 코드로 변환도 가능한 라이브러리들과 여러 가지 유틸리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도 말씀드렸지만 매틀랩 같은 경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기에 적합한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뮬링크는 타이밍 개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인베디드 하드웨어의 코드 생성에 적합하고 어떤 구조 설계나 데이터 타입의 표현에도 적합하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툴의 특성들을 이용해서 먼저 매틀랩 기반으로 영상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해당 매틀랩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미리 프리디파인된 비전 HDL 툴박스의 라이브러리들, 다시 말하면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 HDL 코드로도 생성 가능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상용 보드상에서 나만의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고정 소수점 변환이나 HDL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FPGA 에이지 구현을 위한 HDL 코드를 생성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의 결과들은 원래 스타팅 포인트였던 매틀랩 알고리즘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등가인지를 검증을 하시면서 워크플로우를 진행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을 하드웨어로 이제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틀랩상에서 이미지 프로세싱 툴박스나 컴퓨터 비전 툴박스를 이용해서 사용자는 본인이 가져온 이미지나 인풋 비디오를 테스트 입력으로 넣고요. 알고리즘에서 수행된 결과를 미리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로 구현할 엔지니어는 시뮬링크와 비전 HDL 툴박스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레퍼런스 알고리즘에 매칭되는 픽셀 기반의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실 거고요. 픽셀 기반의 테스트를 위해서 프레임 기반의 입력을 가져오고 이 프레임 기반의 입력을 다시 픽셀 기반의 입력으로 바꿔서 알고리즘에 넣어준 다음에 다시 처리된 픽셀 기반의 알고리즘 결과는 프레임 기반의 처리 결과와 비교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알고리즘과 실제 HDL 코드로 생성될 부분의 등가성이 매칭이 되는지를 검토를 하시고 HDL 코더를 이용해서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 처리를 손쉽게 도와주는 비전 HDL 툴박스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픽셀 기반의 스트리밍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해서 미리 정의된 블록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색 공간의 변환이나 필터링이나 모포로지컬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미지의 통계를 할 수 있는 블록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블록들을 이용해서 새롭게 설계하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레퍼런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예제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드웨어로 구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는지를 미리 테스트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차선 인식, 포트홀 디텍션, 이미지 피라미드와 같은 예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아까 잠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인풋 비디오를 프레임 기반에서 픽셀로 바꿔주거나 픽셀을 프레임으로 바꿔주는 이런 게이트웨이 블록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블록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좌측에서 보시는 거는 영상 처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엣지 디텍터 블록입니다. 이런 엣지 디텍터 블록에 이제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요. 입력은 좌측에 보시는 소벨 왼쪽에 픽셀과 컨트롤로 표현된 부분이고요. 출력은 엣지와 그리고 컨트롤 부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상에서 영상 처리가 되는 부분을 표현하기 때문에 일단 픽셀을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신호라고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H싱크나 V싱크, 밸리드 신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필터마다 알고리즘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엣지 디텍터라고 하면 소벨이나 프리위시나 로버트와 같은 알고리즘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엣지를 디텍션할 때 스레시홀드 값을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여러 가지 이제 블록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영상 처리를 이제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와 유사한 원리로 다양한 블록들이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비전 HDL 라이브러리 중에 여러분의 어떤 설계 요구사항에 맞는 블록이 없다라고 하시면 약간 로우 레벨의 블록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필터나 나만의 알고리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영상 처리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라인 버퍼인데요. 이런 라인 버퍼들 블록을 이용해서 여러분 입맛에 맞는 필터를 재설계하실 수 있도록 이런 워크플로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고해상도의 영상, 예를 들면 4K나 8K, 그리고 영상의 해상도는 높지는 않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프레임 레이스를 처리해야 되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처리하시려면은 동일한 시간 안에 더 많은 데이터를 패러렐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픽셀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4개의 픽셀을 한 번에 처리하거나 8개의 픽셀을 한 번에 프로세싱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과 코드 생성 기능이 필요할 텐데요. 저희는 화면 우측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프레임을 픽셀로 변환하는 블록들에서 이런 멀티픽셀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블록들에서 멀티픽셀 기반의 영상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이제 아까 보셨던 게이트웨이 블록들인데요. 먼저
시뮬링크 도메인에서 프레임 기반의 입력을 받아서 픽셀로 변경해 주는 블록입니다. 사용자는 이런 프레임을 픽셀로 변환할 때 비디오 포맷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4K, 8K 또는 커스텀 포맷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사용되는 넘버 오브 컴포넌트, 예를 들면 RGB나 YCBCR, 뭐 인텐서티아 같은 것들을 사용자가 파라미터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멀티픽셀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이런 픽셀의 수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게이트웨이 블록들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건 이 코너 디텍션 예제고, 코너 디텍션 예제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사용자의 프레임 입력을 픽셀로 변환해 주는 작업을 하는 블록을 보고 계십니다. 이 프레임 투 픽셀에서는 미리 사용자가 정의한 해상도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커스텀 포맷으로 어떤 비디오의 타이밍을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발하시고 고려하신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픽셀 레벨의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이걸 다시 프레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픽셀을 프레임으로 바꿔주는 블록도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게이트웨이 블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중앙에는 굉장히 컨셉추얼한 굉장히 작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6x4의 이미지가 있고, 까만색 부분은 타이밍에 관련된 부분이고, 가운데 회색으로 되어 있는 3x2가 실제 유효한 영상 부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뮬링크 플랫폼 위에서 이런 가상의 클락, 다시 말하면 샘플 타이밍 개념을 표현하고요. 각각의 그 타이밍에 맞게 데이터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싱크 신호와 어떻게 매칭되는지를 시뮬레이션에서 보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럼 실제 이러한 시뮬레이션의 그 타이밍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 입력과 영상 출력 신호, 그리고 제어 신호들을 같이 프로빙을 해보고 싶은 경우에는요, DSP 시스템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로직 애널라이저를 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직 애널라이저는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로직을 분석하는 기능이고요.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신호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호를 로깅하겠다고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 시뮬링크의 모델 위에 있는 신호에 와이파이 모양의 버튼으로 이렇게 로깅이 되고 있다는 걸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주고요.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형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로깅이 돼서 그 파형들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시뮬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스탑을 하고 상세의 프레임과 아니면은 제어 신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이제 픽셀과 이 컨트롤 신호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파란색 부분은 이 픽셀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밑에 있는 알록달록한 색 부분은 이제 영상의 싱크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신호들은 선택을 하고 마치 오실로스코프처럼 트리거를 걸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신호들이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상에서 입력된 신호와 출력된 신호 사이에 뭐 타이밍을 살펴본다든지 하는 작업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드웨어로 구현하기 위한 코드를 만들기 전에 로지컬하게 시뮬레이션이 완벽하게 되는지를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는 많은 레퍼런스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홀 디텍션 같은 예제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각각의 그 예제의 컴포넌트들이 어떤 이론적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통해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거꾸로 바텀 탑 방식으로 실제 구현된 결과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이해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맨 마지막에는 그 실제 하드웨어상에서 타겟팅한 결과, 동작 주파수나 리소스 사용량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조하시면 여러분 실제 현업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영상 처리 알고리즘으로부터 이제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은 코드 생성 외에도 저희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이러한 영상 처리나 아니면 뭐 통신이나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은
다루는 데이터의 양이 크고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런 코드가 동작하는 주위 환경을 함께 모사할 수 있다면 시스템 레벨에서 더 정확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SoC 블락셋이라는 제품에서 FPGA뿐만 아니라 프로세서 쪽에 태스크나 어떤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블록들을 제공을 해서 전체 시스템을 모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메모리인 DDR이나 프로그래머블 SoC 같은 경우는 FPGA와 프로세서 간의 악시 레지스터들, 그리고 외부에 있는 GPIO들을 함께 모델링함으로써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스템 레벨 모델링을 하시고 이로부터 코드 생성을 하실 수 있는 다양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모델을 설계하셨다면 다음은 이제 고정 소수점 변환을 하실 차례입니다. 고정 소수점 변환을 도와주는 툴은 이제 픽스드 포인트 디자이너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용자가 모델 안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블록별 동적 데이터 타입의 범위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는 픽스드 포인트 툴에다가 여러 가지 세팅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세팅을 통해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최적의 데이터 타입을 추천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용자는 플로팅 포인트 알고리즘과 이런 고정 소수점 변환 과정을 통해서 확보된 픽스드 포인트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정 소수점 변환이 완료가 되셨으면 HDL 코더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요구사항에 맞는 HDL 코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매틀랩 그리고 시뮬링크, 유한 상태 머신 설계 도구인 스테이트 플로우, 사용자의 레거시 코드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분의 요구사항에 맞는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설계 방식을 통해서 알고리즘 설계자, 하드웨어 구현을 하시는 분, 검증하시는 분이 하나의 도메인에서 서로 협업을 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프로덕션 퀄리티의 코드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코드는 특정 FPGA 타겟에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네릭한 HDL 코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FPGA나 ASIC에 타겟팅하거나 다른 프로젝트에 재사용하실 때도 유리합니다. 그럼 실제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HDL 코드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실게요. 화면에서 보시는 저 빨간색 부분을 HDL 코드로 생성을 할 건데요. 저거는 이제 코너 디텍션에 관련된 예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델로부터 코드를 생성할 거기 때문에 생성 결과를 보기 위한 레포트 옵션을 클릭을 하고요. 코드 생성의 대상이 되는 타겟 위에서 우클릭해서 코드 생성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해당 코너 디텍션에 필요한 알고리즘들이 HDL 코드로 쭉 생성이 될 거고요. 코드가 생성이 되고 나면요, 맨 마지막에 저희가 아까 체크했던 코드 생성 레포트가 자동으로 띄워질 겁니다. 코드 생성 레포트는 기본적으로 HTML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HTML 기반의 레포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모델과 코드를 상호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코드 생성 레포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모델의 버전이나 코드 생성 날짜, 타겟 언어가 VHDL인지 베릴로그인지를 볼 수 있는 간단한 서머리 창이 있고요. 좌측을 보시면은 생성된 굉장히 많은 코드들이 나타납니다. 코너 디텍션은 엣지 디텍션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생성된 코드가 조금 더 많고요. 이렇게 많이 생성된 코드와 원래 모델을 상호 추적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코드의 품질을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이라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을 클릭하면은 코드로 추적이 되고요. 코드 안에 있는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모델로 거꾸로 역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 투 코드, 코드 투 모델 트레이스빌리티를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코드가 생성이 되고요. 각각 단계의 결과는 원래 내가 설계한 매틀랩 알고리즘과 일치를 하는지를 중간중간에 검증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검증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이제 HDL 베리파이어라는 툴인데요. HDL 코더를 이용해서 여러분 설계 목적에 부합하는 영상 처리용 코드를 만들어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코드를 검증하기 위해서요, 멘토나 아니면 케이던스의 시뮬레이터를 연동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틀랩 HDL 코더의 장점은 설계한 알고리즘으로부터 HDL 코드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사용했던 테스트 벤치로부터 테스트 벤치용 HDL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영상 처리 같은 경우는 테스트 벤치의 사이즈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HDL 시뮬레이터와 연동해서 검증을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면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타겟 FPGA와 매틀랩을 연동해서 FPGA 인더루프라는 방식으로 검증을 하시면 테스트 벤치 검증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 이유는 매틀랩이 설치된 PC와 타겟 보드인 FPGA를 물리적인 JTAG이나 이더넷이나 아니면 PCI 익스프레스로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영상 처리를 개발하실 때 일반적인 HDL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선진적인 시스템 벨로그 환경에서 검증을 하시거나 테스트를 하신다고 하면요. 매틀랩에서 사용했던 알고리즘으로부터 C코드를 생성을 하시고요. 이 C코드를 시스템 벨로그 다이렉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가지고 와서 손쉽게 또 검증하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하신 여러분의 영상 처리 알고리즘은요. 다양한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드웨어 지원 패키지를 이용해서 손쉽게 검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서 보고 계신 거는 자일링스사의 GC706 보드와 에브넷사의 HDMI 애드온 보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HDMI 인을 통해서 외부에서 사용자가 인가한 테스트용 비디오 인풋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자율주행 영상 같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일단 타겟 SoC 안에는 시뮬링크 모델로부터 생성된 C와 HDL 코드가 자동으로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제 PC상에서 매틀랩을 연결해서 실제 알고리즘이 처리되는 중간중간에 실제 신호를 모니터링하거나 또는 파라미터를 튜닝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께서 개발을 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워크플로우를 실제로 사용하신 고객의 사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본에 있는 르네사스라는 회사입니다. 르네사스사에서는 이제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용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을 하셔야 됐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리소스 최적화를 위해서 이제 플로팅 포인트 알고리즘의 결과와 픽스드 포인트 알고리즘의 영상 처리 결과가 어떤지를 탐색하면서 개발을 해보셨다고 하고요. 사실은 이 고객이 한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우측 하단을 보시면 제가 잠깐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델 기반 설계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알고리즘과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서 조기에 검증을 할 수가 있었고요. 기존 워크플로우 대비 요구 사항에 대한 변화에 대해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디자인의 대안에 대해서 평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코멘트로는 모델 기반의 설계가 알고리즘 전문가와 RTL 엔지니어 간의 갭을 줄여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 매틀랩이나 시뮬링크 기반의 알고리즘을 설계하시고 HDL 코더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메시지이기도 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더 유명해진 회사인데요. 열상 카메라를 만드는 이제 플리어라는 회사입니다. 플리어라는 회사에서도 기존에 이제 핸드 코딩 기반으로 개발을 하시다가 개발 속도, 타임 투 마켓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HDL 코더를 영상 처리에 적용을 하셨고요. 그 결과 프로토타이핑 하는데 시간이 60% 정도 절감이 되었고 코드를 재사용하고 그다음에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의 알고리즘으로부터 실제 영상 처리용 코드를 시뮬레이션하고 손쉽게 FPGA 프로토타이핑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전 HDL 툴박스라는 제품에서는요. 단순히 프레임 기반의 알고리즘 처리뿐만 아니라 픽셀 기반의 영상 처리를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와 코드 생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프레임을 픽셀로 바꾸거나 픽셀을 프레임으로 변환해서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하드웨어 레벨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실제 프랙티컬한 예제들을 많이 제공을 해서 사용자가 큰 고민 없이 미리 만들어진 예제를 모디파이하거나 개선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예제를 그대로 재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워크플로 영상 처리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딥러닝을 위한 FPGA SoC 개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매틀랩도 AI를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AI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는 구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AI를 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다양한 하드웨어상의 배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본 세미나는 딥러닝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딥러닝을 FPGA에 배포하는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요. 이러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는 시리즈 웹이나 매틀랩과 함께하는 딥러닝 부트캠프 링크를 클릭하셔서 시리즈 웨비나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런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데모와 기능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준비하고 가장 많이 여러분께서 하시는 작업들은요. 데이터의 레이블링을 하시는 작업들일 거예요. 근데 매틀랩이 다른 툴 대비 강력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이미지나 비디오, 라이다, 레이더, 오디오,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손쉽게 레이블링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틀랩을 딥러닝의 프레임워크로 사용하시지 않는 고객분들조차도 이러한 기능이 굉장히 손쉽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하시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한 이미지 레이블러 데모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쉬운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건 이미지 레이블러 앱이고요. 사용자가 미리 저장한 이미지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 불에 관련된 데이터고요. 각각의 사진 안에서 그 불에 해당하는 영역을 이렇게 레이블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파이어라고 수동으로 하나하나 레이블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원하시면은 사용자가 미리 작성해 놓은 뭐 불을 감지하는 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레이블링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선택한 다음에 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사진에서 불에 해당하는 부분을 탐지를 해서 레이블링을 저장을 해주게 되고요. 레이블링이 완료가 되면은 그 결과를 억셉트 하시고 추가적인 작업을 위해서 외부로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모델링인데요. AI 모델링하는 방법은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워크플로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뭐 딥러닝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새로 만드신다라고 하면요. 저희 딥러닝의 네트워크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아예 스크래치부터, 아예 기초부터 원하시는 네트워크들을 조합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뭐 텐서플로우나 카페 같은 널리 사용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잘 개발된 모델을 모델 임포터라는 앱을 이용해서 매틀랩 도메인으로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요. 거꾸로 매틀랩에서 설계된 딥러닝 네트워크는 ONNX 포맷을 지원하는 다른 딥러닝 프레임워크로도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이학습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잘 정리된 이런 딥러닝 네트워크를 가지고 와서 나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수정해서 전이학습을 하시는 데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워크플로우를 잠시 보셨겠지만 이런 워크플로우의 장점은요. 매틀랩을 이용해서 많은 데이터셋을 관리를 하고 또 레이블링을 자동화함으로써 딥러닝을 위한 데이터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실 수가 있고요. 모델을 손쉽게 접근해서 수정을 하거나 또는 이제 개선을 하시는 작업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틀랩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자원들을 이용해서 트레이닝 속도를 개선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디자인입니다. 딥러닝 네트워크만 있다고 해서 AI 시스템이 완성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딥러닝을 하기 전에 전처리하는 것들, 뭐 영상이나 신호 처리하는 것들을 같이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딥러닝의 결과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포스트 프로세싱, 후처리를 하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양호한지 불량인지를 판단하거나
또는 딥러닝의 결과로 나온 데이터 위에다가 어노테이션을 하는 이런 작업들도 손쉽게 진행을 하시고, 이 전체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코드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디플로이먼트인데요. 사실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토픽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설계한 딥러닝 네트워크는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다양한 GPU, CPU,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FPGA 타겟으로 코드를 생성해서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포하는 중간 과정을 잠깐 보면요. 보통 저희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개발할 때 플로팅 포인트 기반의 정밀도로 개발을 하지만, 실제 인베디드 하드웨어로 타겟팅할 때는 여러 가지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리소스 소모량을 좀 줄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이나 다양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을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요. 그리고 매틀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코더 제품들, GPU 타겟으로 CUDA 코드를 생성해주는 GPU 코더, 그리고 CPU 타겟으로 C 코드를 생성해주는 매틀랩 코더, 그리고 FPGA 타겟으로 HDL 코드를 생성해주는 HDL 코더를 이용해서 최적화된 코드를 타겟에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워크플로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하나의 딥러닝 네트워크는 모델 레벨에서 관리를 하고요. 사용자가 코더를 선택해서 원하시는 타겟에 디플로이를 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딥러닝의 타겟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항공 이미지 분석, 자율주행, 그리고 산업 현장의 검사, 의료 검사, 아니면 통신이나 레이더 분류와 같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FPGA가 딥러닝으로 선호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가혹한 환경에서 동작을 한다든지, 굉장히 병렬 처리를 빨리 해서 저지연, 저전력을 소모하면서도 굉장히 작은 폼팩트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FPGA 타겟의 딥러닝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 예제는 우측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업검사 분야에서 사용되는 육각볼트의 양품과 불량품을 검출하는 딥러닝 네트워크고요. 이런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하면요, 시스템 엔지니어는 다양한 센서와 하드웨어 구현 요구사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딥러닝 개발자에게는 센서의 스펙과 딥러닝의 정확도, 그리고 인베디드 개발자에게는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의 레이턴시나 구현 비용, 파워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을 해줄 거고요. 각각의 엔지니어들은 요구사항대로 구현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트레이드 오프 관계들을 고려하면서 시스템을 최적화해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딥러닝을 FPGA 상에 구현할 때 가장 리소스를 많이 소모하고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예를 들면은 많은 필터가 있기 때문에 필터링 작업을 수행해야 되고요. 이런 필터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터의 개수나 파라미터들을 저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산 자원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FPGA 하드웨어상의 딥러닝 네트워크를 디플로이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고전적인 이제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표현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나 액티베이션의 데이터들, 그리고 연산에 필요한 자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은 DSP나 아니면 블록램, 아니면은 오프칩 램 등에 이제 저장이 돼서 딥러닝이 필요할 때마다, 딥러닝이 수행이 될 때마다 이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와서 연산을 하고 다음 레이어로 넘겨주는 작업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될 건데요. 이런 작업들을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하시려면은 외부 메모리에다가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딥러닝 네트워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 최적화 과정을 거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나 레이어 자체를 최적화하신다든지, 또는 픽스드 포인트 퀀타이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딥러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타입을 플로팅, 싱글에서 인티저 타입으로 변경을 하신다든지, 또는 마지막으로 딥러닝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구조의 파라미터들을 변경함으로써
어떤 리소스와 딥러닝의 정확도 간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비교하면서 하드웨어 구현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손쉽게 도와주는 툴박스는요, 딥러닝 HDR 툴박스라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FPGA상에 손쉽게 프로토타이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메모리의 사용량이나 지연 시간 또는 딥러닝의 정확도 등을 교차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설계 목표에 부합하는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퀀타이제이션 관련된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HDL 코더라는 제품을 함께 사용하시면 이렇게 개발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여러분의 타겟 FPGA의 IP 형태로 인테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딥러닝 네트워크가 FPGA에 프로토타이핑 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딥러닝의 프로토타이핑인데요. 저희는 자이링스나 인텔의 다양한 상용 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리빌트 비트스트림, 이미 만들어진 기존에 만들어진 비트스트림 파일을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비트스트림 파일을 이용해서 타겟 보드상에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딥러닝 네트워크의 어떤 성능이나 리소스 이런 것들을 작업들을 추정을 하시고 최종 커스텀 보드에 타겟팅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로토타이핑하는 명령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5줄의 간단한 명령어로 되어 있고요. 먼저 하드웨어 타겟의 제조사와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정보들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사용할 비트스트림 파일과 딥러닝 네트워크를 지정하시고요. 필요한 파라미터를 컴파일하시고 타겟 보드에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추론을 위한 입력 이미지를 넣고 그 결과를 받아서 딥러닝의 어떤 성능이나 전반적인 그 정확도를 비교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딥러닝 HDL 툴박스에서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손쉽게 프로토타이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딥러닝 네트워크를 가지고 와서 사전에 준비된 프리빌트 비트 스트림을 다운로드를 해서 타겟 보드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준비한 이 딥러닝 네트워크를 컴파일하고 배포함으로써 타겟 보드에 실장을 하게 되고요. 실제 입력 테스트 벡터를 주고 실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딥러닝의 실행 결과를 분석을 하고 프로파일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딥러닝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퀀타이제이션까지 완료된 딥러닝 네트워크는요. 실제로 HDL 코더를 이용해서 나만의 딥러닝을 수행하는 IP 형태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앞서 보여드렸던 육각 볼트의 양부 판정을 하는 예제를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실제 자이링스 GCU 102 보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예제고요. 먼저 메스웍스 홈페이지에서 이 육각 볼트를 디텍션하기 위한 디펙트넷이라는 네트워크를 다운로드를 하고요. 필요하시면 네트워크를 이렇게 살펴보거나 수정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을 단순히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처리와 또 후처리 같은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틀랩의 기본 내장 함수들을 이용해서 영상 처리나 아니면은 결과 비교에 필요한 작업들을 스크립트로 만들어 놓고요. 타겟 보드와 연결하기 위해서 미리 정의된 API를 이용해서 세팅을 하고 컴파일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화면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딥러닝을 타겟 하드웨어에서 수행하기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의 메모리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과정은 하나죠. 이제 실제 하드웨어상에 이러한 비트 스트림을 배포하는 건데요. 디플로이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매틀랩에 연결된 타겟 보드에 딥러닝을 하기 위한 셋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딥러닝 추론을 하기 위한 입력 이미지를 주고요.
그 결과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는 물론이고, 딥러닝이 초당 몇 프레임의 추론을 수행하는지를 프로파일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결과를 보니까 초당 약 18프레임 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이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략으로 내가 가져온 딥러닝 네트워크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개선한 다음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트레이닝을 하고 FPGA 보드에 프로토타이핑을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화면 우측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45프레임 정도, 초당 45프레임 정도를 처리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결과도 이제 만족스럽지가 않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퀀타이제이션인데요. 넷소스에서는 딥러닝 모델을 다양한 하드웨어 타겟으로 퀀타이제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이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은 연속 시간 신호를 이산화함으로써 샘플링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개념은 딥러닝을 여러 가지 하드웨어상에 이제 디플로이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하시게 되면요, 딥러닝의 추론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상대적으로 더 적은 리소스로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잘 보여주는 예가 우측에 보시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엔비디아 GPU상에서 인티저 8로 된 딥러닝 네트워크와 싱글 데이터 타입의 딥러닝 네트워크를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화면에서 색깔로 구분이 되어서 잘 보이시겠지만 싱글 대비 인티저 8로 퀀타이제이션 했을 때 딥러닝의 추론 속도가 약 1.3배 정도 빨라졌고 4배 정도 적은 메모리 리소스를 사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 이하의 어큐러시 손실이 있었다. 정확도 손실밖에 없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사실 이러한 데이터는 딥러닝 퀀타이제이션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논문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가 퀀타이제이션의 컨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이런 퀀타이제이션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사용했던 RxNet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플로팅 포인트 싱글 데이터 타입으로 구현했을 때 약 230MB의 파라미터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인티저 8로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하시게 되면은 약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딥러닝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딥러닝 모델을 퀀타이제이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앱을 사용하시면 프리디파인드 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와서 캘리브레이션하고 퀀타이제이션 함으로써 다양한 하드웨어상에 이제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겟은 GPU, 그 다음에 CPU, 그 다음에 FPGA가 될 거고요. 이런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하실 때 현재는 인티저 8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따라가실 때 퀀타이제이션을 각 레이어별로 수용하면서 조금 더 정량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딥러닝 네트워크 퀀타이저 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용자의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한 결과를 이제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동영상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온라인에서 딥러닝 툴박스 모델 퀀타이제이션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하드웨어에 내가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불러와서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을 하시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레이어별로 퀀타이제이션 된 결과를 히트맵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의 진한 부분은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검은색은 이제 버려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리데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매트릭 펑션을 통해서 퀀타이제이션 전후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고 퀀타이제이션 된 결과는 매틀랩의 워크스페이스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에 네트워크만 수정했을 때는 초당 45프레임의 딥러닝 추론을 하는 네트워크의 성능을 이끌어냈었는데요. 딥 네트워크 퀀타이저를 이용해서 퀀타이제이션을 수행을 했고요. 수행한 결과를 인티저 8 분해능에 해당하는 비트 스트림을 가지고 퀀타이제이션의 성능을 추론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4배 정도 빨라진 139 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그동안 수행했던 딥러닝의 최적화 작업 결과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140 메가바이트로 이제 18 프레임 정도의 성능을 내는 네트워크를 개발을 했는데요. 네트워크를 수정을 하고 다시 훈련을 함으로써 약 84 메가바이트를 사용하면서 45 프레임 퍼 세크의 추론 성능을 보이는 네트워크로 개선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딥러닝 퀀타이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보다 적은 메모리로 더 빠른 딥러닝의 추론을 할 수 있는 성능을 이끌어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딥러닝을 최적화하기 위한 워크플로우를 사용자가 특별한 코딩 없이 앱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딥러닝에 대한 비전문가도 손쉽게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딥러닝 IP에 대한 설계가 끝났으면 이걸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IP 코어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코어를 만들기 전에 이제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적화 작업들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HDL 코더를 이용하시면 화면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만의 딥러닝을 수행할 수 있는 커스텀 딥러닝 프로세서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프로세서를 만들 때 여러 가지 API를 이용해서 딥러닝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컨볼루션 레이어의 커널 데이터 타입이나 스레드 넘버 또는 딥러닝 IP가 구동되는 주파수 정보들을 튜닝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나만의 딥러닝 IP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뭔가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그다음에 딥러닝 IP 코어를 만든 다음에 다시 하드웨어까지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사실 앞에 말씀드린 프로토타이핑은 미리 만들어진 비트 스트림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지만 나만의 그 딥러닝 네트워크를 만들고 프로토타이핑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출시된 R2020B 버전에서는 사용자가 설계한 딥러닝 네트워크를 하드웨어상에 디플로이하지 않고 성능을 추정할 수 있는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요. R2021A에서는 실제 이러한 딥러닝 네트워크를 구현할 때 필요한 리소스가 얼마가 될지를 추정하는 API들을 추가해 놨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틀랩에서 해당 API를 구동을 하시게 되면 내가 설계한 딥러닝 네트워크의 리소스 정보, 예를 들어서 FPGA면 DSP나 블록램, LUT가 전체에서 얼마 정도 소모가 되는지, 그리고 딥러닝의 추론 속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전에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하드웨어 구현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조기에 성능 검증 여부에 대한 것들을 의사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 IP 코어를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이때는 HDL 코더라는 코드 생성 제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딥러닝 HDL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시면요. 화면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설정한 요구사항에 만족하는 딥러닝 I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IP는 이제 악시4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API를 통해서 이 IP에 관련된 산출물이나 어떤 옵션들을 관리하고 그에 맞는 IP를 생성해내실 수 있는 편리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IP를 이제 여러분의 시스템에서 인테그레이션 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마치 C 코드로 치면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자신만의 IDE 환경에서 병합하시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실행 가능한 딥러닝 IP를 만들고
여러분께서 미리 만들어 놓은 비바도 디자인 프로젝트나 다른 툴에다가 이제 병합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저희 메스웍스에서 제공하는 레퍼런스 디자인을 활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레퍼런스 디자인이란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하드웨어 구조를 예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영상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딥러닝에 관련된 개발을 할 때 이런 레퍼런스 디자인을 활용하시면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꾸미지 않고 단순히 클릭 몇 번만으로 여러분의 딥러닝 네트워크 플러스 전처리를 하기 위한 예제를 손쉽게 만들고 검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FPGA 타겟으로 여러분의 딥러닝 네트워크를 배포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CPU나 GPU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FPGA 타겟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딥러닝 HDL 툴박스를 함께 사용하시면 딥러닝의 전문가들은 FPGA에 대한 기반 지식 없이 매틀랩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과 사전에 준비된 비트스트림을 이용해서 손쉽게 타겟 FPGA의 프로토타이핑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시스템 요구 사양을 만족하면서 튜닝을 해야 되는 엔지니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딥러닝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지만 실제 RTL 코드로 만들어내서 성능 검증을 하거나 테스트를 해야 되는 FPGA 디자이너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딥러닝 및 영상 알고리즘을 FPGA 프로토타이핑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영업이나 또는 Q&A 세션을 활용하시면 답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